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의 무죄,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형사재판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 재판을 이제 대법원이 직권 파기환송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혐의를. 이건 실질적으로 무죄라서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부담이 크게 되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을 형집행 정지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한다면, 이 지금 현재 정권의 엄청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 나온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 현 정권이 판단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이 형사재판이 중요한 이제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또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탄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통해서 강남 좌파와 종북 좌파들이 노리는 전략 목표는 뭐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어떤 의식, 가치관을, 역사관을 대중적으로 살포시켜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총성만 오가지 않지 지금은 확실히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탄핵 세력과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 사이에 생사를 건 전쟁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에 있어서 군사적인 어떤 전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세를 판가름하는 것은 정치적 전쟁입니다. 정치 심리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이 상당히 특이한 전쟁인데 그 당시 1960년대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때가 냉전 미소 양강 체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힘은 60년대에 훨씬 더 미국이 군사력으로 볼 때 경제력으로 볼 때 소련보다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세계 최강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단순히 군사적인 전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전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남베트남 내에서 그 당시 남베트남 민주공화국 내에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 NLF 속칭 이제 베트공 이 조직이 미국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남베트남 정부가 토지 개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국이 지원하던 응호딘 GM 정부가 토지 개혁이 실패하고 군사 쿠데타로 몰락하고 그 이후에 들어서는 군사 정권마다 권력 투쟁으로만 이합집산했지 실질적인 토지 개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이 베트공 세력이 농촌에서 맹위를 이 토지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남베트남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맹위를 떨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그 남베트남 내에서 주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습니다. 공산당의 어떤 하부 조직체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근데 이제 전쟁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제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 노동당도 이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엄청난 인력 물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베트남 노동당의 그 입김이 그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가가 이제 북베트남 노동에서 파견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구엔치탄인데, 베트남 전쟁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다 아시는 분이 이제 보구엔 지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북베트남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이 사람은 잘 알려졌는데, 북베트남이 노동당이 남베트남을 파견해서 북베트남 노동당 남부 지부를 이끌면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정치 군사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 구엔치탄 장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구엔치탄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 남베트남 내에서 미국에 맞서서 대항하는 전쟁에서 전략은 뭐냐? 정치전입니다. 미국이랑 정면을 맞서서 군사적으로 투쟁만 하다 보면 이길 수가 없다. 우린 미국과 정규전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전, 게릴라전을 하면서 정치적 협상도 병행하면서 정치적 투쟁, 예를 들면 데모 또는 어떤 남베트남 내에서 좀 중도적인 어떤 단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정치적 합작,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 구엔치탄 이 사람이 정립한 전략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구엔치탄이라는 이제 북베트남 노동당에서 파견한 전략가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지도하면서 구엔치탄의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면 게릴라전으로 싸우고 또 일면은 정치적 투쟁, 협상 과정을 병행하는 이런 투레벨 작전으로 거의 60년대 그 구정공세가 일어나기 전까지 68년도에 구정공세가 일어나기 전까지 구엔치탄 이 장군의 전략대로 베트공이 운영되어졌습니다. 구엔치탄은 이 보구엔 지압 장군의 그 정규정 전략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북베트남 노동당에서 군사 지도자가 유명한 사람이 보구엔 지압 장군인데, 구엔치탄 이 사람이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팽팽히 이제 강경파도 있고, 지압 장군을 필두로 한 강경파 있고, 이제 구엔치탄 장군하는 상대편 이제
신중파들이 있었고, 이 구엔치탄 장군은 이제 대규모로 미군과 남베트남 정규군을 공격하는 구정 공세를 반대했습니다. 이건 해봤자 승산이 없다. 우린 계속 장기전을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면 게릴라전, 일면 정치적 협상, 투쟁, 기존의 노선을 계속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 구엔치탄 장군이 미군 폭격에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미군 폭격에 전사하면서 북베트남 노동당 내에서 지압장군의 정규전을 선호하는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어서 구정공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정공세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는 실패였지만 미국한테 엄청난 전략 정치적 부담을 안겨줘서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개입을 줄이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북베트남에서 지압장군의 대규모 정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호치민 루트에 있습니다. 거기 베트남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는데 그 옆에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서 1700km에 달하는 여러 루트의 호치민 통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북베트남군이 대규모로 이동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게 가능했죠.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볼 때 어쨌든 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대규모로 정규전 공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내전이고 정치전입니다. 바로 역사전쟁.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친일파 독재자의 산물로 몰아붙여 아주 일반 시민들을 아주 염증으로 몰아넣는 게 바로 북한 노동당, 강남좌파, 종북좌파의 전략이죠. 뭐 사이버 공세도 있고 기존의 정치 세력과 제휴해서 자기네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치 세력과 제휴해서 통진당 사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이루고자 계속 전쟁을 벌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정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지금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많이 진실이 밝혀지고 공감대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한 그 우파 정당 또는 우파 지도자가 등장해서 자 지금 태극기 세력을 포함해서 기존의 우파 단체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우파 정당, 우파 지도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제안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진실을 밝히시는데 선두에 서셨고 여러 업적을 갖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우파 정당이 아니면 우파 정치 세력의 연합체라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 폭로투쟁 그리고 강남좌파와 종북좌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역사전쟁을 벌일 수 있는 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자분도 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일개 시민으로서 제 바람입니다. 강력한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 조직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기존에 태극기 운동 하신 분들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분들 업적도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업적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통합적이고 또 일관된 투쟁으로 대중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과 조직은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변호하셨고 그 탄핵 사건에서 제대로 잘 아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예를 들면 이제 최명성 변호사님 같은 분이 참 중심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예시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제 최명성 변호사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우종창 대기자님의 책도 대단한
책이고 어떤 엄청난 학습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엄중한 시국에 있어서 이 지금 벌어진 엄중한 사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 우파 세력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잘못을 심판하고 제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있는 훌륭하고 강력한 전투력 있는 인물 그리고 조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하나의 그냥 주관적인 제 의견 표명이고요. 좀 더 많은 대안과 방법론들이 많이 토론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빨리 대한민국을 반석의 길로, 강남 좌파들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로 빨리 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대한민국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북한 노동당, 강남 좌파, 종북 좌파의 편이 아니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당연히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